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또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팔자입니다.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천명을 모르는 철부지 화상들과는 일체 대사와 대권을 논하지 말라라고. 천명이 바로 사주 팔자입니다. 개도 제 주인을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또 인사가 만사이다라고 합니다. 공자께서 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도 또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만방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윤통이 탄핵된 것도 따져보면 인사를 잘못한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한동훈뿐만 아니라 제 주인을 물어버리는 강아지 같은 화상들을 등용한 것이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의 팔자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난강망의 진월을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월달 을목은요, 회목이라고 합니다. 이 회목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 양으로 향하고 있다. 향양이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해를 바라본다. 해바라기 팔자네요. 왜 그럴까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겠죠. 을목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요, 난강망에서도 엄유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적이다, 감춘다, 여성스럽다, 어둡다, 엄흉하다. 자, 겉으로는 유하죠. 유약한 척, 부드러운 척 합니다. 상당히 무섭죠. 겉으로 유약하고 부드러운 척 하면서 속으로 엄흉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의 기본적인 성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고 했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했어도 안 된다. 사용하면 팔자가 격이 떨어진다. 무엇을? 재와 관을. 그렇다면 재와 관을 탐내지 말고 고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찌 그렇습니까? 자, 진을을목은 천간의 개수와 병화가 양투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불견재관이란 말이에요. 불용재관하니 불견재관을 해야 되는데 재는 바로 기토고 관은 경금이죠. 그래서 불견 기경을 해야만이 개병 양투한 사주가 귀격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바로 인용 식상격이다라고 합니다. 격은 인수격이고 그 용신 상신은 상관을 쓴다. 용자를 찰패자로 변환시켜도 됩니다. 임패식상, 임패상관, 상관패인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자, 이렇게 되면 명주가 공명이 현다라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팔자는 대단히 좋은 팔자죠. 대단히 좋은 팔자가, 즉 귀격 팔자가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겠죠. 일반인이 사고를 치면 법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마는 이처럼 난강망에 묘사된 내용과 완전히 같습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 팔자는 태기를 해서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분명히 장명은 한 듯합니다. 이 동자를 보게 되면요, 나무 목자와 날일자가 만났단 말이에요. 날일자가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팔자의 상신을 보완한 모습이죠. 여기서 또 불을 하자가 있죠. 그렇다면은
팔자를 아는 선생께서 장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줘야죠. 이 팔자는 재상의 팔자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팔자인데 1인 지하에 머물러야지 만인 지상 권재 1인 본인이 1인자가 되고자 하면은 그때부터 자범이 생기고 명을 재촉할 것입니다.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팔자는 재상 팔자입니다. 대단한 팔자죠. 자, 을목부터 보겠습니다. 을목은 간목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급재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재는 뭐죠? 재를 급탈한다. 급탈의 신입니다. 분탈의 신입니다. 분쟁을 하고 쟁탈의 신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런 팔자가. 그러면 자범이 끊이질 않겠죠. 끊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 개념으로 보고 두 번째요.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입니다. 똑같이 모양도 생겼죠. 그래서 2인자 팔자입니다. 2인자 팔자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숫자 2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유하다 그랬잖아요. 엄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으니까 이중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상대를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목을 이용하잖아요. 을목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갈매기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간목을 기둥, 지주로 이용해서 올라가서 간목 위에 꽃을 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간목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용어죠. 등나개갑이다. 띵나개갑이다 말이에요. 이 띵나개갑을 하고 있는 팔자란 말이에요. 간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눈치를 채야 됩니다. 간목을 보존해야 됩니다. 간목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간목을 보존해야 돼요. 간목이 누굽니까? 바로 본인을 이끌어주는 동료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윤통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나개갑이 되면 띵나개갑이 되면은 이것을 덕비이재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비견, 즉 다시 말해 급제를 얻어서 이득을 취한다. 이득을 취한다. 이재인데 이것을 이권이라고 해도 되겠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가가 아니니까. 덕비 이권 사주란 말이에요. 비견이 바로 이 팔자의 귀인입니다. 귀인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동자에 보면은 간목이 하나 싹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장명을 했는지 실력이 대단하요. 덕비 이재하니 형제 덕력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바로 누구죠? 비견인데 이것은 밖에 나가면 동료란 말이에요. 형제 덕력. 말하자면 나를 이끌어주는 선배 덕이 있다. 간목의 덕이 있다. 간목이 바로 윤통입니다. 30년간 이끌었다는 가치가 있어요. 본인은 부정합니다. 본인이 1인자로 알고 있어요. 형제 덕력, 운도 파급하면 형상파상이네. 형상파상. 운에서 급제가 깨져버리면 즉 다시 말해서 간목이 잘려버리면 자빠지겠죠. 그러면 을목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다. 자, 이 팔자가 귀한 팔자입니다. 귀한 팔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귀한 팔자이기 때문에 고위직에 올라간 것이죠. 고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여기서 분류해보면 행정적인 관료운은 별로 없다. 행정부의 수반이 바로 대통령이다 라고 볼 때 우리가 1000명을 놓고 따진다면 대통령 인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검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돼. 검사는요 엄격히 말해서 수사관이죠. 수사관인데
자, 이 팔자는 병화를 쓰잖아요. 상관을 쓴단 말이에요. 경금을 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불용제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금을 보게 되면 파격이 됩니다. 이것은 관이죠. 관의 관이 바로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이. 관이라는 것은 그냥 공무원이라고 설정을 해서 보잔 말이에요. 공무원을 극하는 것은 바로 감사원이나 수사관이란 말이에요. 특무대란 말이에요. 관의 관. 공무원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검사란 말이에요. 언론 개통도 이것이 맞습니다. 언론, 그 다음에 또 예인입니다. 연예인 팔자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팔자이기도 한데 이 팔자가 너무 귀한 팔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좀 더 바라봤으면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병화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염양여화라고 합니다. 자, 풍부하죠. 풍부할 풍자고 색깔을 뜻합니다. 색깔이 풍부하다. 다시 말해 빛깔, 태양의 빛깔을 풍부하게 받아서 여화, 아름다운 꽃이 만개했다, 피었다. 염량여화됐잖아요. 그러면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연예인이고 미남 미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밖으로 보이는데 환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패션 감각이 있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목화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병화는 빛이잖아요. 빛은 색이잖아요. 색채 감각도 뛰어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예인과 관련된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은 뭡니까? 언변이죠. 자, 좀 이따 병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에 대해서는 풀이를 간단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해서 보자면 말이에요. 개수는 바로 인성이잖아요. 인성. 인수란 말이 인수는 뭐죠? 학문을 뜻한단 말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력이 대단하겠죠. 지식 창고가 될 것이고 지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왜곡되게 사용하면 모사꾼이 될 것입니다. 모사꾼이다. 자, 인성은 조상을 뜻하고 이 인성이 바로 조상궁에 척 버티고 있으면서 나한테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상의 덕이 있고요. 조상 덕이 있고 조상의 에너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조상 중에서 지력과 지혜가 있고 왜곡되게 본다면 모사꾼이 계실 것이다. 바로 한 명 해자를 쓰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조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말이에요. 조상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모습이 팔자에서 보이잖아요. 병화는 어떻습니까? 병화는 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관은 뭐죠? 보여준다. 보여준다. 준다란 말이에요. 보여준다. 말로서 표현한다. 표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빨이 수려하죠. 말빨이 빛나는 이유가 병화는 날일자, 태양이니까 반짝반짝 빛나면서 불이니까 급하잖아요. 화급합니다. 말을 하는 거 보면 급해서 주체를 못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엄청 잘 돌아가죠. 왜? 내공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개수가 축중에, 진중에, 해중에, 신중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력이 있고 반짝반짝. 그런데 자칫하면 말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겠죠. 간목은 바로 덕비 이제니까 이것은 동료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팔자를 보고 일간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월해로 볼 때 공망을 한번 짚어보잔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갑술이잖아요.
갑술이 좌표, 갑목이 좌표니까 앞에 있는 신유가 공망이란 말이죠. 신금이 바로 관공이죠. 관공이란 말이에요. 관은 뭐죠?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문제 좀 있죠? 글자로 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이라 현실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운을 보자고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때 좀 앞으로 당겨 쓸게요.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 원명에 도사리고 있는 병화가 가서 그걸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팔자가 원래 이게 관이죠. 관은 나의 상사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관이란 말이에요. 상관이 그걸 하니까 하극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극상의 잠재성이 내재된 팔자다. 이게 바로 천명이란 얘기죠. 이것을 저 유명한 용어로 상관경관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관이 경관, 관을 보았죠. 이렇게 되면 화백단이라고 씁니다. 화백단. 명주에게 화가 100가지 화가 미친다. 화백단입니다. 화백단 중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하극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극상을 해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100가지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2인자로서 1인자를 보완해 나갑니다. 2인자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팔자였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왜? 천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천명을 몰랐기 때문에. 술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술토가 그대로 어디다가 형사를 매깁니까? 축토에다 형사를 매겼다는 것은 즉 술중의 정화와 축중의 개수가 정계충을 했다는 뜻인데, 이 정화는 병화의 뿌리단 말입니다. 아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무슨 뿌리가 필요합니까? 뿌리 없어도 됩니다. 병화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술토가 들어온 것이 문제예요. 네가 안 왔더라면 내가 발목을 안 잡힐 텐데 하필 네가 와서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냐. 이건 뭐죠? 용신상식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뿌리가. 그러면 격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술토가 그걸로 그만둡니까? 진토를 봐서 또 들이받아서 역시 정계충을 한 번 더 하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격이죠.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충돌이 가중되겠죠. 이중 충돌이란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그러면 일중 충돌보다는 이중 충돌이 더 대형 사고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자, 이걸로 끝납니까? 여기를 툭 건드리면요, 뭐가 와서 건드립니다. 나중에 사화가 와서 원진으로 건드리면 얘가 발동을 하면 병화가 인묘돼 버려요. 인묘. 용신 상신이 인묘돼 버렸단 말이에요. 상신이 인묘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팔자가 사실은 개수도 깨지고 정화도 깨지니까 병화가 그냥 혼자 두면 되는데 왜 괜히 건드려가지고 술토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파격이 돼버린 겁니다. 파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상품을 쿠팡에 주문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배달 기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든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물건이 파손돼 버렸어. 박스가 깨지고 파손되면 어떻게 돼요? 반품 처리해야죠. 반품 처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폐기 처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파격입니다. 이 팔자가 인용식상, 인중이긴 하죠. 인용식상을 격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기격 사주가 파격이 돼서 상품 가치가 팍 떨어졌다 이거죠.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매냥 그럴 줄 알고 나의 머리면 나의 인기면 된다. 정치는 인기로 먹는 게 아닌데 민심을 알아야 됩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지금 연예인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예인 정치. 근데 인기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얼목이 척 와버렸어. 이렇게 합이 됐습니다. 합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묶인다. 묶인다는 뜻입니다. 자, 저만큼 글씨를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묶인다. 무슨 뜻이에요? 체포,
구검, 구속도 되고요. 또 기소가 돼버린 거죠. 누가? 경검이요. 경검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후리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때리지 않습니다. 때릴 준비를 하는데 바로 얘가 포인트, 얘가 사화가 뱀이 포인트입니다. 얘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중에 뭐가 있어요? 병화가 있고 경검이 있잖아요. 이것이 작동을 해서 여기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극하는 관계니까 여기가 동하고 여기가 동했단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을목이 체포를 해버렸고 여기는 요동을 치면서 가서 때리고 즉 무슨 뜻입니까? 묶어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구검해놓고 바로 탄핵해버렸단 말이에요. 기소해놓고 탄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뭐죠? 바로 상관 경관이 도가 지나쳐서 진법 무민이 됐단 말이죠. 진법 무민이 되면 격이 깨진 상태에서 진법 무민이 들어오면 명주의 명을 건드리는 겁니다. 황천지객이라고 씁니다. 지난번에 황자를 제가 저걸 잘못 썼죠. 황천지객을 천이 네 천자가 아니고요. 셈천자입니다. 황천지객이란 말이에요. 황천지객. 지극히 몸보신을 해야 될 운에 지금 욕망에 휘둘르고 있단 말이에요.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죠. 이 사화는 어디를 또 들이받아버립니까? 횟수를 사해충이라고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사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과 사중의 경검이 또 충을 했으니까 결국은 간목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이 간목은 뭡니까? 등나개갑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등나개갑이 깨졌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가 날아갔다. 간목은 설정을 하자면 윤통인데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경검은 나의 상관으로서 윤통이고 간목은 나의 형제 같은 윤통이고 이게 날아가 버리니 어떻게 돼요? 내가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그러면 왜 심리적으로 어떤 요인이 작동을 했을까요? 사화가 들어와서 술토를 건드렸잖아요. 이게 뭐죠? 귀문입니다. 귀문은 뭐예요? 귀신의 문이 열려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진이잖아요. 원진.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다. 심하게 봐서는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지지를 받아야 못 받아. 지지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권을 도전하겠다고 합니까? 그대로 윤통을 보호했다가 1인자를 보호했다가 한 2년 후에 가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도 그때도 격이 파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격은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 팔자를 볼 때 용심만 가지고 목헌이 들어서 좋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그냥 보면 좋아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 술토가 들어와서 그렇단 말이에요. 술토가 병화에 뿌리 건이 되는데 태양은 뿌리가 없어도 되는데 들어와서 축술형이 되고 진술충이 되고 원진이 되고 기문이 되고 그럼 개가 원이 이건 뭐냐면 개잖아요. 개가 주인을 물어버렸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개도 제 주인을 물지 않는다는 일반 상식을 깨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극상이란 말이에요. 하극상. 하극상 뭐죠? 배신이잖아요. 배신, 배반은 일반인들은 그걸로 안 보면 되지만은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하극상을 하고 배신, 배반을 하게 되면 무슨 딱지가 붙어요? 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명을 알았더라면 모르면 와서 물어보란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저에게라도 물어보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척 보고 그냥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경검이 쓰리 경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가 시지에 있죠. 원명 시지에 하나 있고 투는 어디 있습니까? 대운 천간에 나타났으면 운간에 나타났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세운 지지에 사중에 있습니다. 세지에 나타났죠. 그래서 쓰리 경이 되고요. 일이 치고받고 하셔서 전부 지지가 잡기가 계고가 되어 있습니다. 계고 열렸다는 것은 지장간 물건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쓰리 얼목이 나옵니다. 하나는 또 어디 있어요? 원명 월지에 있잖아요. 월지에 있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일간. 일간은 본인이잖아요.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이고 또 하나는 세운 천간에 왔으니까 세간에 왔단 말이에요. 3대 3으로 을경 합을 해서 묶여버렸어. 합반이 됐단 말이에요. 합반이. 그러면 을목이 나도 묶이고 너도 묶이고 나의 주군인 경검도 묶였잖아요. 이 을목이 일간 을목이 다른 을목을 볼 때 이건 누굽니까? 비견이죠. 비견. 간목은 의지하지만 을목은 경쟁자입니다. 왜 경쟁자가 됩니까? 이 팔자가 굉장히 강한 팔자죠. 이 팔자를 신약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기가 찹니다. 개수가 축중개수, 진중개수, 해중임수, 신중임수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착근을 하고. 해중임수와 신중임수는 착근이 아니다 그러는데 순위가 착근으로 봐야 됩니다. 을목은 진중, 을목, 해중, 간목. 간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부 수목 기운이 뒤덮고 있는 팔자이기 때문에 이 팔자를 종강격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종강격. 그런데 신자진이나 해자축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종강격으로 봐서 상관으로 설기시키는 용신으로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격이 인수격이니까 바로 임패상관격이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경쟁자니까 바로 이것은 정적이죠. 정적. 정적이 나와 이꼴관계니까 내통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손잡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명을 알면 국가 경영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도 또 어린 청년들도 청운의 꿈을 나는 청년들도 본인의 천명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목에서 보다시피 개도 제 주인을 물지 않는다 했는데 이 상식을 깨는 팔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